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 반대쪽 차선에서 강목이 날아와서 내 차량에 빵 하고 부딪혀서 차 유리가 깨진다면 이럴 때 그 손해배상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만일 가해 차량을 잡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 가해 차량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물체가 어떤 특정 차량에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도로에 떨어진 것을 어떤 차량이 밟아서 날아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즉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다면 이럴 때는 피해 차량 입장에서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지 참 막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까요? 가해 차량을 잡을 수 없으면. 이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는 도로공사밖에 없겠죠. 근데 만일 도로공사가 난 방금 전에 순찰을 돌았는데 아무 물체도 없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순찰 돌자마자 어떤 차량에서 떨어진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정말 막막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피해 차량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차량 손해로 손해를 보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 만약에 순찰을 제대로 돌지 않았을 경우 이때에는 도로공사랑 그 가해 차량, 어떤 사람 차량이 밟았을 경우 강목, 양 차량 모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공동불법행위라는 것이 있는데 원래 본래적 의미의 공동불법행위라는 것은 서로 공동하여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특정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말하는데 우리 교통사고, 연쇄추돌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들 상호 간에 공동의 의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공동의 의사가 없지만은 이들 상호 간에는 피해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일지라도 손해배상을 청구받게 되면 모든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데 이를 민법학에서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합니다. 이 원리를 마찬가지로 적용한다면 도로에서 어떤 물체가 날아왔다. 근데 이게 어떤 차량이 밟았는지 모른다. 일단은 도로공사랑 그 차량에게 연대 책임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의사의 공동은 없잖아요. 가해 차량과 도로공사. 이런 것도 일종의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해 차량이 잡힌다. 근데 그 차량에서 떨어졌다, 물체가. 그러면 그 가해 차량 단독 책임이 되겠지만 가해 차량 입장에서도 도로에 떨어진 물체를 순간적으로 피할 수 없어서 밟았다. 이런 경우에 가해 차량의 100%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과실을 잡을 수 있을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가해 차량이 잡힌다 할지라도 도로공사 측은 이 물체를 치우지 않은 책임이 있잖아요. 이 과실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를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 과실균분의 원칙에 따라서 과실을 전부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5대5로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 가해 차량이 잡히지도 않고 도로 순찰차가 도로를 방금 순찰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 맞은편 차선에서 강목이 날라와서 내 차량을 다 부순다.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에 우리는 순찰을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차량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차량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될 여지가 있는데 풀어야 될 숙제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도 도로의 안전을 책임지는 도로공사에게 일단 책임을 묻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도로에서 날아온 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강의 계속 이어갈 것이니까 이재영 손해사정TV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